당신이 내는 국민연금이 중국 자금이 될지도 모릅니다. 중국 돈으로 굴러가는 힐하우스라는 펀드가 이지스 자산운용을 1조 원 넘게 주고 사겠다고 나섰거든요. 이지스가 뭐 하는 회사냐고요? 부산항 곡물창고 열쇠 갖고 있고요. 전국 데이터 센터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아는 회사예요. 국민연금은 중국한테 넘어가면 우리 돈 뺀다고 했는데 금융위원회 도장만 찍히면 계약 끝나요. 당신이 이번 달 낸 27만 원이 다음 달엔 중국 펀드 수익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고려 아연이라는 세계 1위 금속 회사도 2024년부터 15개월간 중국계 펀드랑 전쟁 중이었거든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투자한 배터리 회사들 주가는 작년 한 해만 35조 원이 날아갔어요. 오늘 우리가 볼 건 딱 세 가지예요. 첫째, 국민연금 1,473조 원이 지금 어떻게 중국으로 새고 있는지. 둘째, 왜 국민연금은 이걸 막지도 못하고 오히려 소송까지 당하는지. 마지막으로 당신 연금 지키려면 오늘 당장 뭘 확인해야 하는지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2025년 국민연금 수익률이요. 사상 최고 20%를 찍었거든요. 그런데 같은 해에 국민연금이 돈 빼겠다고 선언한 회사가 있어요. 수익 나는 데서 왜 돈을 빼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 회사가 바로 아까 말한 이지스 자산운용이에요. 부동산 펀드 운용사거든요. 국민연금이 여기 수천억 원을 넣어뒀는데요. 갑자기 중국계 펀드가 인수하면 우리 돈 뺀다고 한 거예요. 부동산 펀드는 안전한 거 아니었나요? 자료를 파봤더니 이상해요. 이지스가 투자한 곳이요. 부산항 곡물 창고, 데이터 센터 부지, 전국 ESS. ESS가 뭐냐면 전력 저장 장치예요. 아, 잠깐만요. 이거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인프라 투자잖아요. 더 파보니까요. 부산항 곡물 창고에 돈을 댔다는 게 단순히 건물 임대료 받는 게 아니었어요. 곡물이 언제, 얼마나 들어오는지, 저장 비용이 얼마인지, 계약 구조가 어떤지 이런 데이터를 전부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더라고요.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고요. 네이버, 카카오 서버가 어디 있고 전력 설비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임대 계약 조건이 뭔지 다 안다고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당신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데요. 갓 집 전기 사용량, 출입 시간, CCTV 위치를 다 알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회사를 중국계 펀드가 1조 1천억 원에 사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본 입찰 때는요, 흥국생명이라는 국내 보험사가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추가 호가 방식으로 룰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힐하우스가 1조 1천억까지 가격을 올린 거예요. 흥국생명은 화가 났죠. 원래 이런 방식 하지 않기로 했는데 룰을 바꿔서 힐하우스를 밀어준 거 아니냐면서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어요. 왜 중국 돈이 한국 인프라 운용사에 이렇게 집착할까요? 힐하우스 전력을 보니까 답이 나와요. 과거 인수한 회사들에서 직원 구조 조정하고요. 순이익 대비 과도한 배당금 뽑아낸 이력이 있어요. 싱가포르, 홍콩에 본사 두고 있는데 자금 출처는 중국이에요. 이들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정보예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요, 대만 사태가 터지고 한국이 개입한다면요?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적성국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투자한 데이터 센터 운영사를 통해서 어떤 기업이 어디에 서버를 두는지, 백업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걸 알 수 있다면요. 이제 국민연금이 왜 도망가려는지 알겠죠? 근데요, 이런 일이 이지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2024년 9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요. 무려 15개월 동안 비슷한 전쟁이 하나 더 있었어요. 고려 아연이라는 회사요. 세계 1위 금속 회사거든요. MBK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가 우리가 이 회사 사겠다면서 주당 83만 원 제시했어요. 시장가보다 25% 비쌌거든요. 국민연금은 4.51% 지분 보유하고 있었어요. 캐스팅 보트였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또 나와요. MBK는 한국 펀드인데요. 왜 미국 의회가 경고장을 보냈을까요?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MBK한테 돈 된 투자자 중에 중국 투자공사가 있었어요. 국영 펀드죠. 그리고 고려아연이 만드는 인듐 안티모니는 F-35 전투기에 들어가는 소재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이거 중국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고민했겠죠. MBK 제시가로 팔면요.
83만 원이니까 수익률 올라가고 성과급도 나오겠죠? 현 경영진 지지하면요. 시장가니까 수익률 낮아지고 욕먹겠죠? 결국 국민연금은 현 경영진을 지지했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MBK가 주주가치 훼손했다면서 소송을 걸었어요. 패턴이 보이시나요? 이지스든 고려아연이든요. 국민연금은 똑같은 함정에 빠져요. 돈을 벌려고 하면 안보를 팔아야 하고요. 안보를 지키면 소송당하는 구조예요. 그런데요, 더 무서운 게 하나 더 있어요. 2025년 한 해요. 배터리 3사 시가총액 35조 원이 증발했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이요. 국민연금은 이 회사들 지분 5에서 7% 보유하고 있어요. 대략 2조 원 넘게 손실이에요. 왜 이렇게 됐냐면요. 중국 CATL이랑 BYD가 LFP 배터리 가격을 반값으로 내렸거든요. 한국은 고급 NCM 배터리로 승부했는데요. 미국,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값싼 중국 배터리면 충분하다면서 계약을 끊은 거예요. 2025년 12월에 포드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13조 5천억 원 계약 해지했어요. 자, 이제 전체 그림이 보여요. 중국이 쓰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첫째, 인수해서 정보 뺏기, 이지스처럼요. 둘째, 인수해서 경영권 뺏기, 고려아연처럼요. 셋째, 시장에서 밀어내서 가치를 0으로 만들기, 배터리처럼요. 세 가지 방법인데요. 목표는 하나예요. 국민연금이 투자한 곳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거죠. 국민연금 1224조 원 중에 약 25%인 311조 원이 한국 주식에 있거든요. 이 중 상당 부분이 이 세 가지 함정에 걸려 있어요. 당신이 매달 내는 보험료는 지금요, 이 세 가지 전쟁터 중 한 곳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쯤에서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국민연금이 뭐 하냐고, 왜 가만히 당하고만 있냐고. 맞아요. 당연히 그런 생각 들죠. 국민연금도 바보가 아닌데요. 이 상황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요, 국민연금한테는 치명적인 족쇄가 하나 있어요. 수탁자 책임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국민연금은 여러분 돈을 맡아서 굴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무조건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계 사모펀드가 더 비싼 가격을 제시하면요, 그쪽을 선택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당신들이 우리 돈 날렸다고 소송당해요. 아까 본 고려아연 사태가 딱 그 예예요. MBK 파트너스가 주당 83만 원을 제시했잖아요.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았죠. 여기에 우리가 인수하면 배당도 팍팍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고요.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솔깃할 수밖에 없어요. 수익률이 오르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MBK 뒤에 중국 투자공사가 숨어 있고요. 고려아연이 만드는 인듐 안티모니는 미국 전투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거든요. 미국 의원들이 직접 경고장을 보낼 정도였고요. 그럼 국민연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A를 선택하면요, 돈은 더 벌지만 국가 안보를 팔아넘긴 놈 취급받아요. B를 선택하면요, 국가는 지키지만 주주가치 훼손했다며 소송당해요. 결국 국민연금은 B를 택했어요. 현 경영진을 지지한 거죠. 그랬더니 정말로 MBK가 소송을 걸었어요. 이게 중국의 전략이에요. 국민연금을 샌드백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게요. 그리고요, 가장 치사한 건 중국은 직접 나서지도 않아요. MBK 힐하우스 같은 사모펀드를 앞세우죠. 겉으로는 우리 한국 기업 살리려는 착한 투자자예요 라고 하는데요. 속을 들여다보면 중국 돈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요, 당신이 낸 국민연금이 인질로 잡혀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뿌리를 파봐야 해요. 첫 번째, 국민연금은 너무 커요. 국민연금 1224조 원이요.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710조 원인데 그것의 거의 2배예요. 대한민국 1년 예산이 670조 원인데 그것보다도 많아요. 이게 왜 문제냐면요, 한국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은 거의 모든 대기업의 대주주거든요. 삼성전자 8%, LG 에너지 솔루션 7%, 현대차 9%요. 그러니까요, 이 회사들 주가가 떨어지면 국민연금 돈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바로 이 회사들을 타겟으로 잡은 거죠. 두 번째, 중국의 전략이 바뀌었어요. 2015년부터 중국이 중국 제조 2025라는 계획을 세웠거든요. 한마디로 10년 안에 모든 제조업에서 1등 먹겠다는 선전포고였어요. 그리고 2025년 말, 정확히 10년이 지난 지금요, 그들은 성공했어요. 배터리 시장 점유율 68.9%, 전기차는 BYD가 테슬라를 제쳤어요. 반도체도 SMIC가 글로벌 파운드리를 제치고 세계 3위가 됐고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따라잡았냐고요? 돈이에요. 중국 정부가 엄청난 보조금을 쏟아부었거든요. 시장 가격보다 반값에 팔아도 정부가 보전해 주니까요. 한국 기업들은 시장 원리로 싸워야 하는데요. 중국은 국가가 나서서 밀어주는 거예요. 싸움이 안 되죠. 세 번째, 한국에는 방어막이 없어요. 미국에는 CFIUS라는 게 있어요. 외국인이 미국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면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심사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미국 반도체 회사를 사려고 하면요, 차단당해요. 한국은요, 그런 기구가 없어요. 외국인 투자 촉진법, 산업기술보호법, 이런 게 부분적으로 있긴 한데요. 이지스처럼 인프라에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회사는 걸러낼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 고려아연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정부가 이거 문제구나 하고 법을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2025년 7월에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서 79개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했고요. 근데요, 이미 늦었어요. 배터리 시장은 무너졌고요. 이지스는 인수 직전이거든요. 네 번째, 사모펀드라는 위장막이 있어요. 중국은 직접 나서지 않아요. MBK, 힐하우스처럼 사모펀드를 앞세우죠. 겉으로 보면요, 싱가포르, 홍콩에 본사둔 글로벌 펀드예요. 자료를 보면 여러 나라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았다고 나와요. 근데 실제로 돈 추적해보면요, 중국 투자공사, 중국 국영은행 자금이 섞여 있어요. 이게 교묘한 게요, 법적으로는 중국 기업이 아니거든요. 싱가포르 법인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로 분류되는 거죠. 한국 입장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싱가포르 펀드가 투자하는데 왜 막느냐고 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마지막, 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 터져요. 2025년에 쿠팡 내부 데이터 유출 사건이 있었어요. 중국인 직원이 관여했다고 알려졌거든요. 그 사건이 아직 생생한데요. 이번에는 아예 지배주주 단계에서 중국계 펀드가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지스가 인수되면요, 국민연금이 어떤 자산에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투자하는지, 이런 투자 전략 데이터가 이지스 시스템에 다 쌓여 있거든요. 이게 중국 손에 넘어가는 거예요. 비유하자면요, 당신의 은행 계좌 비밀번호, 얼마를 어디에 투자하는지, 재산이 얼마인지, 이 모든 정보를 잠재적 적국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래요. 국민연금은 너무 크고, 중국은 전략을 바꿨고, 한국에는 방어막이 없고, 사모펀드로 위장하기 쉽고, 정보 유출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 5가지가 합쳐져서요, 지금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손 놓고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이제 명확히 해야 할 게 있어요. 이건 단순히 경제전쟁이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체제 경쟁이거든요. 첫 번째, 한미동맹 강화가 답이에요. 고려아연 사태를 다시 봐요. 결국 누가 구해줬어요? 미국이에요. 2025년 12월에 미국 정부가 고려아연과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 10.25% 지분을 확보했거든요. 그것도 국방부가 직접 투자한 거예요. 왜냐고요? 고려아연이 만드는 인듐 안티모니가 F-35 전투기,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니까요. 미국 입장에서 이거 중국 손에 넘어가면 우리 무기 못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한국 혼자서는 못 막아요. 하지만 한미 동맹이라는 틀 안에서는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미국은 CFIUS라는 걸로 중국 자본을 차단하고 있어요. 2018년에 중국 화웨이를 미국 시장에서 퇴출시켰고요. 2022년에는 반도체 수출을 전면 통제했거든요. 한국도 이 틀 안으로 들어가야 해요. 한미일 3국 공조를 통해서 핵심 기술과 인프라를 지키는 거예요. 이미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이런 방향이 합의됐고요. 두 번째, 국가 안보가 수익률보다 우선이라는 원칙 확립.
국민연금의 딜레마를 기억하시죠? 수익률을 높이려면 중국 돈을 받아야 하고 안보를 지키려면 수익률을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명확히 해야 해요. 국가 안보는 협상 대상이 아니에요. 미국 연기금들 보세요.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캘퍼스는 중국 투자를 대폭 줄였어요. 수익률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안보를 우선한 거예요. 한국 국민연금도 투자 원칙에 이걸 명시해야 해요. 국가 핵심 인프라와 기술에 대한 외국 자본의 적대적 인수에는 반대한다고요. 실제로 이지스 사태에서 국민연금이 중국계 펀드가 인수하면 돈 뺀다고 선언한 거 있잖아요. 이게 정확한 방향이에요. 법적으로 소송 당하더라도 버텨야 해요. 세 번째, 한국판 CFI US 즉각 도입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내일 당장 만들어야 해요. 미국 CFI US가 뭐 하는 곳이냐면요. 외국인이 미국 기업 인수할 때 국가 안보 심사를 해요. 통신, 에너지, 항만, 반도체, AI, 민감한 분야는 전부 걸러내죠. 일본도 2020년에 외국 환법을 개정해서 똑같은 걸 만들었어요. 호주도 있고요. 한국만 없어요. 그래서 이지스 같은 일이 터지는 거예요. 한국판 CFI US를 만들면요. 금융위, 산업부, 국토부, 국정원이 합동으로 심사해요. 특히 데이터 센터, 항만,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배터리 소재 이런 곳에 중국 자본이 들어오려고 하면 차단하는 거예요. 그럼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지 않냐고요? 아니에요. 미국도, 일본도, 호주도 CFI US 있는데 외국인 투자 잘 들어와요. 오히려 이 나라는 안보 리스크를 잘 관리한다는 신뢰를 주거든요. 진짜 문제는 중국 자본만 차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싱가포르, 홍콩 법인이라도 실제 자금 출처가 중국이면 막아야 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네 번째 대응. 자유시장 경제 원칙 재확인. 아이러니한데요. 중국을 막으려면 오히려 자유시장 원칙을 더 강하게 지켜야 해요. 중국은 국가가 기업을 통제하고 보조금으로 덤핑하고 규칙을 무시하는 나라예요. 우리가 똑같이 하면 질 수밖에 없어요. 중국이 규모가 더 크니까요. 우리의 강점은 뭐예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이에요. 기업이 정부 눈치 안 보고 혁신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뭘 해야 할까요? 당신만의 생존 매뉴얼을 드릴게요. 첫 번째, 배터리 3사 시가총액 합계 지금은 125조 원이에요. 이게 100조 원 밑으로 떨어지면 빨간불이에요. 국민연금이 배터리 부문에서 심각한 손실을 보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왜 중요하냐면요. 배터리는 한국 수출의 핵심이거든요. 여기가 무너지면 국민연금 수익률도 같이 떨어져요. 임계점은 100조 원이고요. 액션은 이거예요. 뉴스에서 LG에너지솔루션 주가 또 폭락이라는 헤드라인이 보이면요. 국민연금 수익률 뉴스를 찾아보세요. 연금 받을 나이가 가까우면 개인연금이나 ISA 계좌로 분산 투자를 고려해야 해요. 두 번째, 원달러 환율. 2026년 1월 7일 기준 환율은 1,450원 선이에요. 이게 1,500원을 넘어가면 위험 신호예요. 왜 중요하냐면요.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팔고 나가거든요.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 가치도 떨어지고요. 임계점은 1,500원이고요. 액션은 이거예요. 환율이 치솟으면 국민연금이 외화자산 비중을 늘려요. 이때 일시적으로 국내 투자가 줄어들 수 있어요. 세 번째, 중국계 자본의 인프라 인수 뉴스. 고려아연, 이지스 자산운용처럼 중국계 사모펀드가 한국 핵심 기업이나 인프라 운용사를 인수한다는 뉴스가 나오면 경보예요.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인수가 성공하면 국민연금이 투자한 펀드에서 자금을 빼야 할 수도 있고요. 결국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지거든요. 임계점은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 소식이고요. 액션은 이거예요. 힐하우스, 중국계 펀드, 국민연금 자금 회수 같은 키워드가 뉴스에 나오면 주목하세요. 국민연금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가 여러분 연금에 직접 영향을 줘요. 네 번째, 국민연금 국내 주식 수익률. 2025년 국민연금 전체 수익률이 사상 최고치인 18에서 20% 수준을 기록하며 기금 1,400조 시대를 열었지만 2026년에는 국내 기업들의 이익 하락으로 인해 마이너스 전환 우려가 있습니다. 임계점은 마이너스 전환이고요. 액션은 이거예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분기별 운용 성과를 확인하세요. 2분기 연속 마이너스면
위해선 개인 노후 준비를 더 강화해야 해요.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 국민연금은 여러분 노후를 책임지는 마지막 보루예요. 그런데 그 돈이 중국의 산업 굴기랑 자본 공세 때문에 위협받고 있거든요. 둘째, 정부랑 국민연금이 손 놓고 있진 않은데요. 너무 늦었어요. 배터리는 이미 무너졌고요. 반도체도 흔들리고 있거든요.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지켜야 해요. 정부나 국민연금이 알아서 해주길 기대하지 마세요. 그게 2026년 자본전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생존 전략이에요. 오늘 내용도 도움되셨다면 보통의 경제학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